자, 10번 A에서 D의 사전적인 의미. 자, C를 보면 그 C가 그 상정하다? 상정하다입니다. 이 상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정하다. 사전적인 의미로. 자, 그래서 3번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다. 여기 아니라 요 뜻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문. 다음 지문이 이제 과학 지문인데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지문이죠. 과학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 그 과학 지문들이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어렵다라는 건 글을 읽다가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순간순간 글의 흐름이 막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역시 넘어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글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거 순서를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전체적인 과학 현상이나 기술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좀 배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주의하면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문이 조금 길죠?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손가락에 붙이는 밴드가 매끄러운 피부에 잘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쿨롱의 힘 뭔지 모르죠?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쿨롱의 힘이 작용하려면 전자가 남거나 모자란 상태에서 이온처럼 물체가 전하를 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밴드도 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인가? 물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에 대해 살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글의 화제는 쿨롱의 힘입니다. 그죠? 쿨롱의 힘. 물분자는 수소원자 두 개와 하나의 산소원자 양쪽에 공유 결합을 하는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일단 물분자가 있으면 산소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H2O입니다. 자, 산소를 중심으로 104.5도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물분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산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특정 원자가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 값으로 산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수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보다 크답니다. 따라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대칭적이지가 않고 전자가 산소 원자 쪽으로 쏠려 산소 원자 부근에는 음전하가, 수소 원자 부근에는 양전하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 부근에는 음전하, 수소 원자 부근에는 양전하,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분자처럼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분자 하나가 양전하와 음전하로 갈려있는 상태를 쌍극자라고 합니다. 쌍극자, 이렇게 쌍극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분자 안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생기는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인데, 각 양극자가 만드는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합을 구하면 분자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플러스가 많이 몰려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이제 많이 몰려 있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몰려. 이 값들을 다 합치면 그래서 이제 쌍극자 합을 구해보면 산소 쪽의 전자는 알 수 있고, 모멘트의 합에 의해 극성이 생기는 분자를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고, 요걸 이제 다 합치면 전체의 극성을 알 수 있고, 부메랑 구조를 가진 물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해보면 산소 원자 쪽이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분자처럼 쌍극자 모멘트의 합에 의해 극성이 생기는 분자를 극성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분자의 극성이 생겼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극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쿨롱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자, 쿨롱의 힘은 뭐라고요? 극성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랍니다. 막대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빗대어 설명되는데, 막대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성질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 극성분자처럼 쌍극자가 있는 셈입니다. 막대자석 여러 개를 이어붙여 큰 구조물을 만든다고 할 때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김으로
n극과 s극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는 다른 물 전자의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 쪽에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수소 원자는 양전하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에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런데 공유결합의 힘보다는 약하지만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쌍극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분자들 사이에 쿨롱의 힘이 작용합니다. 아까처럼 극성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작용합니다. 이처럼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을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부르고,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물질의 점성이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예컨대 물 분자들이 쌍극자 간 힘으로 촘촘히 결합되어 있으면 얼음이 되는 거고, 결합이 느슨해지면 수증기가 됩니다. 자, 밴드의 접착력이라고 하는 것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밴드의 접착면은 극성을 강하게 띠는 고분자 물질로 처리되어 있어 피부에 잘 붙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가 있고 밴드가 있는데 요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미끄럽습니다. 여기 이제 접착 물질이 있는데 이 접착 물질이 달라붙는 이유가 요놈과 요놈의 극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이 다른데 여기서는 어디 갔어? 극성을 강하게 띠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요놈의 극과 요놈의 극이 강하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자, 밴드가 떨어지는 이유는 밴드와 피부를 이루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둘을 떨어뜨리는 외부의 힘, 즉 손가락으로 띄면 손가락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둘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밴드 외에도 우리 줄에 살펴보면 분자 간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로 깨진 그릇을 붙일 수 있는 이유도 순간 접착제와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사이의 힘이 손으로 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밴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제 접착제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접착제는 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매끄러운 폐부에도 잘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극성 분자 간 힘, 즉 쌍극자 간 힘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쿨롱의 힘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단락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과학 현상 자체를 그냥 쭉 설명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11번. 유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특수한 현상에 대해 그랬는데 이 특수한 현상 쿨롱의 힘이죠? 쿨롱의 힘. 그런데 다양한 이론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론만 나왔죠. 새로 발견된 과학 원리 그런데 새로 발견된 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는 특정한 건 물입니다. 물의 사례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공통점을 추출했다거나 보편적인 원리다 요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네. 쿨롱의 힘을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 물 분자 요걸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자, 그냥 답만 볼게요. 자, 리을을 보면 쌍극자 간의 힘인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처럼 극성 분자 사이에 적용하는 쿨롱의 힘을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합니다. 즉 쌍극자 간의 힘은 극성 분자 사이에만 작용하는 힘이네. 그래서 없는 요게 틀렸습니다. 자, 13번. B와 문맥적으로 유사한 것. 자, 여기서 이제 띠다 그랬는데 뭐가 띠는 거냐면 극성을 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극성할 때 이 성은 일정한 성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혹은 뭐 특징을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그거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의 전문적인 성격, 성질.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운.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나왔으니까 인물을 띠다. 인물을 갖다. 요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 A의 원리. 자, A의 원리 그랬네. 자, A의 원리를 활용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두 개가 붙을 때
극성을 띠는 고분자 물질일 경우에는 잘 붙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극성을 거의 띠지 않는 물질 같은 경우는 잘 안 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접착면이라고 하는 요 놈이 있는데 접착면에다가 극성을 많이 줄 것이냐 적게 줄 것이냐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를 얘기하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극성을 작게 줘서 잘 붙지 않게 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2, 3, 4 요거 보면 붙는다 안 붙는다 요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사례 적용할 때는 일단 특징을 잡으세요.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게 나타난다. 그럼 여기는 극성 때문에 붙는 현상.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도 극성 때문에 붙는 현상, 극성 때문에 안 붙는 현상. 요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독해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적성검사의 시험 유형이 거의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이제 뭐 논리 정도가 더 있는데 적성검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혹은 뭐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뭐 혹은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시험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을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휘 능력, 기본적인 이해 능력 요거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단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단순한 지식들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지식들을 빠르게 암기하고 빠르게 그 맞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봄으로써 뭐 시간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